그들이 돌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천수만을 찾아온 거대한 무리의 가창오리 군단. 겨울 철새들이 도래한 천수만 들녘은 예년과 사뭇 다르다. 추수가 끝난 넓은 농경지엔 물이 채워져 있다. 지난해 환경 스페셜은 겨울 문헌 실험을 했다. 이를 지켜본 천수만 농부들이 올해 스스로 문헌을 만든 것이다. 천수만 농부들은 이 겨울 문헌으로 철새들을 불러들여 공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와 농부의 아름다운 만남이 지금 천수만 겨울 문헌에서 시작되고 있다. 하얀 갯벌이 매립되면서 약 3천만 평의 농경지가 들어선 서산 천수만. 알곡이 연그러가는 천수만 간척지의 가을 들녘은 풍요롭다. (9월 15일) 천수만의 첫 수확이 시작된다. 조생중 벼를 심은 노는 일반적보다 보름 정도 추수가 빠르다. 이 시기 천수만 수확 현장에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추수 현장을 용케도 알아보고 속속 찾아드는 백로들. 요란한 기계 소리에도 도망은커녕 오히려 그 뒤로 모여든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백로들을 불러들이는 것일까? 논이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미꾸라지나 개구리나 이런 파충류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주워 먹으려고 따라다니죠. 물기가 남아있는 논에 트랙터가 지나가면 얼이랑이 생긴다. 백로들이 모여있는 것은 바로 이 이랑이다. 그동안 뻘 속에 숨어있던 미꾸라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백로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꾸라지를 낚아챈다. 개구리 역시 백로의 좋은 먹잇감이다. 일체의 경계심 없이 콤바인 위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백로. 천수만의 추수 현장은 새들까지 포식하는 잔칫날이다. 새와 농부가 함께하는 가을 추수. 이 진풍경은 그동안 천수만 농부들이 저농약 농법을 고수해온 덕분이다. 조생종표 수확이 끝나자 미꾸라지는 이제 농부들 차지. 그러나 이때도 작은 원칙이 많이 있다. 잡으셨어요? 예, 이놈만 가겠습니다. 먹을 만큼 잡았어요. 좀 더 잡으시지 그래요. 아, 됐어요. 맛으로 좀 먹을 만큼만 잡죠.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철새 거예요 이제. 한 무리의 오리들이 아직 수확하지 않은 변온으로 날아든다. 녀석들은 천수만 간척지에서 텃새로 살아가는 흰뺨 검둥오리들이다. 흰뺨 검둥오리들이 내려앉은 곳은 자연스레 물이 차있는 논바닥. 지난 여름 태풍의 벼가 쓰러져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이다. 그렇다면 흰뺨 검둥오리들이 유독 이곳으로 몰려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원으로 들어가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송사리. 4cm 남짓한 몸집 때문에 송사리는 문원과 같이 물살이 없는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민물고기다. 우렁이 역시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논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우렁이뿐 아니라 보리새우도 문원의 한 식구. 녀석은 수중 부유물을 먹어치우는 훌륭한 청소부다. 이렇게 물이 차 있는 논은 그 자체로 다양한 생명들이 어울려 하나의 습지 생태계를 이룬다. 거미의 터전 역시 문원의 벼줄기.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던 녀석이 서서히 움직인다. 먹잇감이 걸려들었을 때 취하는 행동이다. 거미줄에 생포된 것은 메뚜기. 거미줄로 먹잇감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후 먹이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침을 꽂아 진액을 빨아먹는다. 그 아래 문원에선 흰뺨 검둥오리들이 한창 사냥 중이다. 논바닥엔 먹이가 풍부하다. 그래서 오리들은 농부의 알곡은 탐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오리 때문에 그 농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듯이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면은 오리들이 날아와서 딴 데로 날아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벼 수확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런 그 습지를 만들어주면은 오리들이 굳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런 습지로만 모여갖고서 여기서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뭐 자연적으로 그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천수만 간척지의 70%를 경작하는 현대서산 영농법. 우리가 문헌을 조성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을 수확과 함께 이곳 농부들은 예년보다 한층 더 분주하다.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토양이 환원이 된다고. 인원에 대해서 말릴 정도에 대해서 지난해 환경 스페셜의 겨울 문원 실험에 참여한 농부들이 그 효과를 깨닫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문원을 만들려고 나선 것이다. 이동되면서 이제 시용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고 겨울에 눈을 한 번도 안 말리서는 안 되고 봄에 가서라도 말려야 되면 봄에까지 자연 증발될 수 있는 정도의 물만 계산을 했든지 해갖고 경험적으로 하든 그 수위를 맞춰서 채워놓고 그게 쭉 해서 말라버려야 그 배설물 고스란히 다시 토양 이용구성에는 그 갈고 어떻게 해야 돼? 이들에게 지난해 문원 실험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문원을 만들어 철새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면 철새들의 활동으로 토양은 더욱 비옥해진다. 그래서 그동안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던 철새들을 올해는 문원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맞이할 예정이다. 천수만은 해마다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데 이 철새들과 농업과의 어떤 그 새로운 공존 방안을 찾아보고자 문원 조성을 통해서 그런 공존의 장을 마련하는 부분을 제가 맡아가지고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산농장의 조생중 벼베기가 끝날 무렵 한 무리의 철새들이 천수만으로 찾아왔다. 철새들은 북녘의 시베리아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이곳 천수만을 본능적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찾아온 천수만의 첫 가을 손님은 쇠오리들이다. 쇠오리는 몸 길이 35cm 정도로 흰뺨 검둥오리의 절반 크기다. 긴 여정으로 소진한 에너지를 보충하며 쇠오리들이 천수만에 먼저 겨울 터전을 잡았다. 쇠오리 무리가 도래한 후 조용하던 들녘이 더욱 바빠진다. 일찌감치 조생종 벼를 수확한 논에서는 기계로 볏짚을 걷기 시작한다. 철새들을 위한 문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모든 작업의 중심에는 농부 이혜순 씨가 있다. 볏짚을 둔 채로 물을 대면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 썩어버린다. 그래서 볏짚부터 걷어내기로 한 것이다. 볏짚 수거가 끝난 논바닥에서 붕어 한 마리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 만약 여느 때처럼 논을 말려버린다면 이 붕어는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8마리 농부들이 물을 댈 준비에 나섰다.
저쪽 걸로 넘길 때는 논둑 트면 돼. 그러면 이쪽은 아직 볏짚 안 걸었으니까 주고 이쪽을 먼저 싹 다 대고 다 대지면 이쪽을 대는 걸로 하고 그렇게 그 순서를 하자고요. 올해 1차로 조성하는 문호는 간헐호의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공급한다. 농수로를 이용하면 간단하지만 아직 수확 안 한 논으로 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을 채우는 중간에 이혜순 씨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논둑이 튼튼해야 한다. 서산 농장의 농부들이 이렇게 1차로 조성한 문원의 규모는 약 2만 평. 그런데 한창 수확철인 9월 중순에 서둘러 문원을 만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찍 수확한 논에다가 이제 물을 대서 그 먼저 온 오리나 기러기들이 거기서 놀게 하면 그 다른 논에 그 피해를 아마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거를 한번 지금 해봤습니다. 이혜순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신세대 농부다. 어느새 자까지 준비해 수심부터 측정한다. 얼마 나왔어요? 지금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15cm 내외가 오리들이 여기 아주 제일 좋은 물. 문원을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깊이다. 오리들의 먹이원이자 쉼터가 되는 벽으로 토기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채워야 한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농부들은 수확기의 펴를 지키기 위해 철새들을 쫓느라 바빴다. 그러나 올해는 철새들을 쫓는 대신 그들을 위한 삶터로 문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9월의 문호는 한 해 동안 땀 흘린 농부들의 결실을 지켜줄 것인가? 본격적으로 문호를 관찰하기 위해 농부들은 볏짚으로 위장막을 만든다. 새들은 낯선 구조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새들에게 익숙한 볏짚으로 위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농부들은 2인 1조로 돌아가며 매일 문호를 관찰할 예정이다. 첫날 잠복 근무는 이혜순 씨가 맡았다. 그런데 관찰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한 무리의 새들이 문원으로 날아든다. 하지만 새들은 한동안 문원 위를 맴돌 뿐이다. 9월의 문어는 처음 만난 탓일까? 습지를 좋아하는 물새들이지만 쉽게 내려앉지 않는다. 긴장된 순간이다. 문원 위를 비행한 지 30분. 드디어 문원으로 내려앉기 시작한다. 문원을 찾은 새들은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흰뺨 검둥어리다. 청둥어리의 수컷. 갈색의 암컷과는 달리 수컷은 머리와 목이 짙은 녹색이다. 쇠오리는 물속의 고개를 받고 한창 먹이 사냥 중이다. 문원을 찾은 것은 오리류만이 아니다. 메가리과 조류 중 큰 종류인 중백로도 물고기와 개구리를 좋아한다. 중백로를 비롯해 이날 문어를 찾은 새들은 1000마리가 넘는다. 작년에 실험을 할 때는 그 문원이 조성되고 나서도 적응하는 한 5일 내지 7일 정도가 걸렸는데 올해는 조성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상당한 숫자가 왔다는 것은 그 오리나 기러기들한테 그 습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성해주면 거기로 다 몰려와서 다른 일반 논에 그만큼 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서게 됐습니다. 문어를 조성한 지 사흘째. 이제는 이른 아침부터 물새들이 문원으로 날아온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문원에 내려앉는다. 오리들은 서산농장 농부들의 배려로 문원에서 온종일 먹고 자고 휴식을 취한다.
반가운 녀석들이 문원에서 발견됐다. 흑꼬리 도요다. 긴 부리를 수직으로 물속에 넣어 먹이를 사냥하는 흑꼬리 도요. 흑꼬리 도요가 좋아하는 먹이는 새우, 지렁이 등의 동물성이다. 봄, 가을 이동기에만 볼 수 있는 안락도요도 문원을 찾았다. 천수만이 매립되면서 하나 둘 사라져간 이들 도요새들을 9월에 문원이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자유롭게 문원을 휘젓고 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는 오리들. 오리와 같은 물새들에게 문어는 좋은 사냥터다. 그렇다면 대체 문원에 무엇이 물새들을 불러들이는 것일까? 추수 후 물이 없어 죽어가던 붕어도 살아남았다. 서산 농장의 농부들이 물을 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물속의 사냥꾼 왕잠자리 애벌레. 녀석이 노리는 것은 송사리다. 벼그루터기에 숨어서 송사리를 공격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그러나 물러날 왕잠자리 애벌레가 아니다. 기회가 포착되자 단숨에 아래턱을 뻗어 먹이를 낚아채는 데 성공한다. 자연에서는 먹히는 일도 먹는 일도 모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물 밖에는 이들을 노리는 또 다른 강자가 있다. 습지 생태계의 상층 소비자인 오리들이다. 이렇듯 문어는 먹이 사슬의 튼튼한 고리로 건강한 습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인공습지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적게는 뭐 100억에서 뭐 300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보는 것처럼 논에다 물을 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거기 들어가는 뭐 기름값 정도만 들어가면은 아주 뭐 얼마만한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습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아주 저렴하고 오히려 생태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습지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쉴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물새들은 농부의 표를 넘보지 않는다. 그래서 습지를 제공하면 물새와 농부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9월 말 천수만 들녘엔 문원이 하나 둘 늘어간다. 물을 댄 논에서는 논바닥을 고르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백로들은 농부의 트랙터를 쫓아다닌다. 백로들은 농부를 의식하지 않는다. 추억 속의 농촌 풍경처럼 저마다 먹이 사냥에 열중할 뿐이다. 오리들이 먹이를 걸러먹느라 물속을 휘젓고 다니면 지렁이가 흙을 뒤집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이곳의 농부들도 처음부터 모두가 오리를 반겼던 건 아니다. 옆에 여기를 비웠는데 옆에는 그냥 별을 안 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도복된 게 좀 태풍에 좀 피해 본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밤에 이걸 오리 쫓았어요. 혹시 그냥 그 옆으로 대드나. 근데 물인 논에 대들지 벼 안 빈 데는 안 대들더라고. 이제까지 농부들은 오리들이 날아들면 나락을 지키기 위해 긴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문원이 있어 농사일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마저 아쉽다는 수확철에 새를 쫓느라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제 천수만의 문호는 새와 농부가 만나는 아름다운 생명지대로 바뀌고 있다.
농부들은 그동안 철씨를 지키기 위해선 새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공존의 길은 있다. 철새들에게 문헌을 만들어준 천수만 농부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10월) 초 가창오리 무리가 천수만을 찾아왔다. (20만) 마리에 달하는 거대한 군단이다. (870만) 평의 넓은 호수를 낀 천수만은 전 세계 가창오리의 90%가 겨울을 나는 곳이다. 가창오리는 국제보호종으로 태극무늬가 선명해 우리나라에선 태극오리로 통한다. 몸집이 작은 탓에 오리류 중에서 군집성이 가장 강하다. (10월) 중순 천수만 들녘은 막바지 추수에 접어들었다. 가늘호와 붙어있는 논에서도 수확이 한창이다. 3천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영농이라 천수만에서는 모두 기계로 수확한다. 그래서 낙곡률 3%, 약 1만 석에 달하는 나달이 버려지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철새들의 겨울 양식이 된다. 추수가 끝날 무렵 서산 농장의 농부들은 밤마다 시청을 찾는다. 11월에 예정된 천수만 철새 기행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행전엔 서산 농장 농부들의 겨울 문헌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이혜선 씨는 축제 기간 동안 겨울 문헌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다. 그 탐조대가 문헌이 이제 요 앞쪽에 문헌이 그래서 보이게 되는데 2차로 조성할 문헌은 축제장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한 번에 그 27만 평을 다 문을 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앞에 그 12만 평의 문헌을 조성해놨을 때 문헌에 철새들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와준다든지 뭐 이제 그런 함께 벌이는 일이 많은 만들 것 만큼 같아요. 시청 직원들과 농부들은 의논할 일이 많다. 플랜카드 큰 거 작은 거 철새 그 역사 같은 것을 간단하게 넣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날 이혜선 씨는 2차 문헌 예정지로 향한다. 2차로 조성할 문헌 규모는 12만 평, 1차 문헌의 6배나 된다. 기계로 볏짚을 거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는 대규모 농경지다. 지금은 막바지 수확이 끝난 시기라 볏짚만 수거하면 물은 농수로로 끌어들이면 된다. 그러나 12만 평의 논을 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늘호에서 끌어들인 물은 농수로를 통해 논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10월 25일) 드디어 2차 문헌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12만 평) 논을 채우는 데 들어간 물은 약 4만 톤. 1차 문헌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저마다의 깊이에서 사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위로 조성했다.
서산농장 농부들의 2차 문헌 위치는 간호로 옆이다. 논 한쪽에는 벼를 수확할 때부터 문헌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나락을 완전히 베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 겨울 문헌 글씨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벼로 만든 이 글씨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그 속에 담긴 것은 이곳 농부들의 마음이고 결심이다. (2차) 문헌을 조성한 다음 날, 이혜순 씨는 만사 제쳐두고 이른 아침부터 문헌을 관찰 중이다. 기다리는 순간은 언제나 초조하다. 하지만 벌써 3시간째 새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혜순 씨가 관찰한 지 4시간. 드디어 문헌에 날아든 새들이 포착됐다. 대규모 문헌을 찾아온 첫 손님은 오리가 아닌 밭종다리다. 탐색과에 속하는 밭종다리는 그루터기에 올라서서 먹이를 사냥한다. 물을 채운 논에서는 그루터기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한 무리의 흰뺨 검둥오리가 문헌의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쇠오리도 떼를 지어 문헌에 나타났다. 쇠오리들은 예의 습성대로 한동안 경계하듯 문헌 위를 맴돌다 안착한다. 여유 있게 공간을 차지하고 먹이를 사냥하는 오리들. 시간이 지날수록 오리들은 점점 불어난다. (2차) 문헌은 워낙 규모가 큰 단지라 농부들은 교대로 물고 관리를 한다. 새어나가는 물만큼 수시로 보충하기 위해서다. 농수로에서 물이 유입되는 순간에도 오리들은 피하지 않고 휴식을 즐긴다. 건너편까지 지금 서로 좀 이쪽 논 이쪽 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뭐 2-3천 마리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문헌 옆 간월호의 가창오리떼가 일제히 비상한다. 간월호에서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풍경은 그 자체로 장관이다. 수면에도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가창오리들이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다. 가창오리 군단이 이렇게 유려한 군무를 펼치며 이동하는 것은 하루 2차례. 해질 무렵과 동트기 직전이다. 야행성인 가창오리는 낮에는 간월호에서 휴식을 취하다 어두워지면 먹이를 찾아 농경지로 날아든다. 가창오리 떼가 문헌 위에 나타난 것은 저녁 7시.
그러나 이내 문헌 상공을 통과해버린다. 가창오리떼가 이동한 곳은 문헌 바로 옆에 있는 건 막 수확을 끝낸 곳이다. 속속 내려앉는 가창오리들의 흥렬은 끝없이 이어진다. 순식간에 농경지를 가득 채운 가창오리는 수확 뒤에 남겨진 벼나달로 식사를 즐긴다. 낙곡을 먹고 휴식을 취한 지 2시간. 가창오리들이 갑자기 날아오른다. 대체 가창오리 떼는 어디로 이동하는 것일까? 위장막에서 잠복 중이던 농부들도 긴장되는 순간이다. 가창오리들의 목적지는 바로 문헌.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며 속속 문헌에 착륙하는 가창오리떼. 이날 밤 문헌을 찾은 가창오리는 무려 10만 마리에 달했다. 가창오리떼가 12만 평 문헌을 가득 메운 것이다. 이미 낙곡으로 배를 채운 터라 가창오리떼는 여유 있게 문헌을 떠다니며 겨울밤을 즐긴다. 그리고 바로 이 문헌에서 잠을 청한다. 동틀 무렵이 다가오자 이동 자세를 취하는 가창오리떼. 문헌에서 일제히 비상한다. 다시 한번 가창오리떼의 유리한 군무가 펼쳐지는 순간이다. 간헐후로 돌아가는 가창오리떼의 이동. 천수만의 아침을 깨어난다. 가창오리들의 이동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 야행성인 이들에겐 몸이 시계 그 자체다. 가창오리들이 간헐후로 돌아간 아침 시간. 문헌은 여전히 오리들로 가득하다. 시간이 갈수록 문헌을 찾는 오리들은 점점 늘어만 간다. 1차 문헌의 틀을 잡고 있던 오리들도 이곳으로 날아들었다. 먹이가 더 큰 건대로 옮겨간 것이다. 이번에는 기러기들까지 2차 문헌으로 날아들기 시작한다. 대부분 큰 기러기들이다. 진한 갈색을 띠는 큰 기러기는 몸 길이가 85cm에 이를 정도로 큰 새다. 큰 기러기를 비롯해 2차 문헌을 찾은 철새들은 약 40만 마리.
천수만 농부들이 마련해준 12만 평 문호는 어느새 이들 철새들의 안전한 쉼터가 됐다. 지금은 이제 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낮이나 밤이나 계속 그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낮에도 그 넓은 문원에서 지금 그 열심히 앉아서 이제 쉬고 아니면 뭐 먹이를 먹고 있는 거죠. 이제 오리들은 밤낮 없이 문원에 머문다. 고방오리도 문원의 일원이다. 녀석들은 문원에서 먹고 쉬고 배설한다. 조류의 하루 평균 배설량은 체중의 2.25%. 그 속엔 비료 성분인 다량의 인이 포함되어 있다. 문원에서 먹이를 먹은 오리들은 천연 유기질 비료를 문원으로 돌려주는 셈이다. 야생 오리의 배설물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게 만든다. 이른바 친환경 농법이다. 이예순 씨는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다. 신세대 농부 이 씨에겐 이 철새들이 친환경 쌀 수확을 보장하는 자원이다. 문헌이 추정되어 사람 출입을 좀 통제를 하고 났더니 안정화되니까는 새들이 별다른 경계를 하지 않고 아주 먹는 데만 열중하고 쉬었다 가고 새들이 참 저렇게 편한 걸 보니까 아주 좋아요. 이제 겨울 문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주요 초세 도래지인 창원과 해남은 물론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까지 퍼지고 있다. 군산의 서포리 농부들이 가을 수확 후 물을 댄 노는 약 2만 평 규모다. 이곳에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겨울 문헌이지만 그루터기가 잠기지 않도록 물 깊이에 신경을 썼다. 서포리 문헌을 즐겨 찾는 손님은 쇠기러기다. 쇠기러기는 앞이 탁 트인 광활한 지역을 좋아한다. 이런 그들에게 먹이까지 풍부한 겨울 문헌은 더없이 좋은 안식처다. 그런데 서산 천수만과 달리 이곳 서포리에서는 겨울 문헌에 접시를 뿌리고 있다. 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철새들이 문헌에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공 먹이를 주는 셈이다. 철새를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700부대를 1차적으로 뿌렸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또 700부대 더 뿌릴 계획인데 친환경적으로 또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니 우리 농민에게 소득으로 오는 쪽으로 가자 해갖고 오리밥을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농부들이 인공 먹이를 주는 건 환경부와 체결한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조항 때문이다. 거기엔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서포리에서는 수확하지 않은 벼들이 곳곳에 서 있다. 철새들의 겨울 양식인 셈이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주는 인공 먹이는 철새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잃게 만든다. 천수만 서산 농장의 농부들은 인공 먹이를 절대 뿌리지 않는다. 이곳 문헌에선 철새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한다. 인공 먹이에 길들여지면 새들은 야성을 잃는다. 큰 기러기와 같은 야생 철새가 자신의 본성인 야성을 잃으면 더 이상 야생 철새가 아니다. 그래서 천수만 농부들은 문헌만 조성해 줄 뿐이다. 겨울론에 물만 대놓으면 문헌 습지는 스스로 생명을 부양한다. 기러기 같으면 이제 이렇게 땅이 물을 대서 연해지면 이 뿌리가 잘 뽑히니까 이런 그 뿌리들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딱딱하면 이 저 자체가 그루테가 뽑혀지질 않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문이거나 아니면 이게 축축한 땅, 젖은 땅, 그 땅이 연한 데는 기러기들이 이제 벼 뿌리도 캐먹고. 자연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로 스스로 균형을 유지한다. 목표물을 찾으면 정지 비행으로 때를 노리는 훈조롱이. 문원의 큰 기러기들은 잔뜩 긴장한다. 황조롱이의 공격 전술은 저공 비행. 문원의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황조롱이가 노린 것은 들쥐다. 황조롱이와 같은 맹금류는 하루에 들쥐 6마리 정도를 먹어야 한다. 이번엔 말똥가리가 등장했다. 순식간에 문원으로 돌진하는 말똥가리. 그러나 무리지어 달아나는 오리들을 공격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똥가리는 운 좋게도 쇠약한 오리 한 마리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 문원 주변에는 포식자에게 희생당한 오리털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죽은 오리도 종종 목격된다. 이 오리는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수만 문원에는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 포식자들이 있다. 너구리가 문원 주변에 나타났다. 먹잇감을 가리지 않는 대식가인 너구리는 죽은 오리도 좋아한다. 그러나 죽은 오리를 노리는 또 다른 녀석이 있다. 들고양이다. 하지만 들고양이는 섣불리 먹이를 물지 않는다. 살아있는 쥐를 낚아챌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먹이를 탐색한 지 무려 10분. 그제서야 비로소 죽은 오리를 물고 떠난다. 문원에서는 하룻밤에 몇 번씩 소동이 벌어진다. 너구리의 출현에 오리들이 놀란 것이다. 윤기 흐르는 털과 풍채 좋은 몸집은 이곳에서의 너구리의 삶이 윤택함을 뜻한다. 수천 마리의 오리들이 몰려있는 문원은 너구리의 좋은 사냥터. 그러나 오늘 밤은 사냥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문원에 또 비상이 걸린다. 이번엔 살기 나타났다. 50년대까지는 야생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환경부 보호종으로 지정된 포유류다. 이렇듯 천수만의 겨울 문어는 먹이 사슬의 최하위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서로 어우러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룬다. 이들 모두 겨울 문어이 부양하는 생명체들이다. 천수만 철새 기행전이 막을 여는 날. 첫날부터 겨울 문원 탐조대에는 관람객이 붐빈다. 탐조대에는 10대의 망원경을 설치해 문원의 철새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문원과 탐조대 사이에 거리를 둔 것은 철새들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농부들의 배려다. 저 밑에 좀 있어요? 아, 됐다. 됐지? 보이지? 많이 보이지? 여기 있는 거 당겨서 못해요? 할아버지도 어린이도 이렇게 겨울 문원과 철새들을 만난다. 재밌고 신기해요. 여기다 막 터들게 저기 들어가. 살아있는 습지를 처음으로 대면한 아이들에게 겨울 문원 탐조는 흥미로운 일이다. 큰 건이를 직접 만난 겨울 문원에서 새와 사람이 서로 도와야 함께 살 수 있음을 배우고 돌아갈 것이다.
외국인 관람객들도 탐조에 나섰다. 꽤 많은 인적이네. (2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떼가 일제히 군무를 펼치는 저녁 시간. 천수만의 겨울진 풍경은 외국의 조류 연구가들도 압도할 만큼 아름답다. 日本ではこんなにたくさんの巴鴨を見ることを現在では絶対にできないですからね。すごい感動してます。なんか信じられない気持ちです。非常に嬉しい。ああ、飛んだ、すごいですよね。 겨울 문어는 농부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겨울 문어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의 쌀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산 농장에 기러기 오는 쌀은 일반 쌀보다 10% 정도 비싸다. 그런데도 올해는 쌀 판매량이 10%나 증가했다. 사람이 그 새들한테 어떤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기울이면 그것이 다시 사람한테 어떤 그 보답이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또 문헌 조성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설세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아보면 그것이 결국엔 다시 사람한테 득이 되는 그런 새와 사람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천수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천수만 농부들의 계획은 겨울 문헌에만 머물지 않는다. 새봄이 오면 천수만을 찾아올 도요새들을 위해 새로운 문헌을 만들 것이다. 철새들을 위한 겨울 문헌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새와 농부가 만나는 겨울 문헌. 이 계절 천수만은 이 겨울 문헌이 있어 한층 풍요롭다.